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밤사이에 우리 시장 셧다운 이슈로 다시 한번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셧다운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더니 셧다운이 이제는 해제된답니다 라면서 급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까지 나타났죠.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 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은 조금 크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변동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하루마다 지금 색깔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AI에서 퍼진 기술주들의 충격으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스로픽이 새로운 AI 자동화 도구를 공개했는데요. 이 도구는 계약 검토나 문서 분류, 그리고 리서치 요약 등의 이런 반복적인 업무 등을 AI가 수행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이 법률, 마케팅,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같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전문 서비스 영역을 조금은 빠르게 잠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엔스로픽발 우려감이 밸류체인 전반으로 퍼지면서 시장에는 전체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졌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측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 조금 심층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예측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부터 그와 관련돼서 하이프리퀴드가 성장했다는 얘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내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 다가오는 이벤트나 이슈에 대해서 가능성을 점쳐볼 때 예측 시장의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곤 하죠. 저도 오프닝에서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예측 시장이 이전보다도 더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 폴리마켓이나 칼시 등의 예측 시장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이 암호화폐 가격 전망에 베팅하는 수요가 또 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측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산으로 암호화폐가 꼽혔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변동의 폭이 조금 클수록 이 투자자들은 예측에 따른 수익 기회가 커지기 때문일 텐데요. 여기에 또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이죠. 로빈후드가 예측 시장에 진출을 한 점도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은 더 끌어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예측 시장이 암호화폐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베팅이 늘면 늘수록 또 매수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겠죠. 이런 걸 이른바 피드백 루프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능성이 조금씩 더 커진다는 평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암호화폐들에 대한 전망이 예측 시장에서는 어떤 확률로 지금 나오고 있는지도 이따금씩 여러분이 직접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이퍼리퀴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예측 시장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게 바로 하이퍼리퀴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이 주간 기준으로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하이퍼리퀴드만 6%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퍼리퀴드가 이 예측 시장 기능 도입 추진을 하면서 이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가 예측 시장 확장을 골자로 하는 HIP4 이것을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IP4라는 거는요, 결과 기반의 계약을 하이퍼리퀴드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이퍼리퀴드는 대표적인 또 탈중앙화 거래소이기도 하죠. 이 안에서 무언가의 신생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나 강제 청산, 그리고 마진콜이 없는 완전 담보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또 사전에 정해진 가격 범위 안에서만 정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무언가의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이는 방안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예측을 하는 방안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소식에 하이퍼리퀴드의 가격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만 보더라도 하루 사이에 2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측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 하이퍼리퀴드도 같이 성장을 해낼 수 있을지
있을지,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하이퍼리퀴드의 가격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다시 한번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76,000달러대에 지금 머물러 있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3.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 사이에는 이보다 더 큰 하락이 나왔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반등을 하는 흐름은 나타났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4%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XRP도 2.27%, 그리고 솔라나가 조금 더 크게 빠지고 있네요. 100달러를 조금 빠르게 탈환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는 조금 짙은 빨간색 5%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조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동성을 조금 활용해 볼 수 있는 전략들도 찾아봐야겠죠. 전문가님과 얘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널드림 이제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이제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오늘 또 제가 이제 시나리오 3개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번에 그 연준 의장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시나리오와 그리고 이제 SNS에 많은 내용들이 돌고 있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이걸 볼 때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내용 기초적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상황별로 시나리오를 나눠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앞으로를 섣불리 조금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상황별로 나눠서 그에 맞는 대응 전략들을 하나씩은 체크를 해둬야 우리가 확실하게 조금 대비를 해놨다 마음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상황을 어떻게 나눠 놓으셨는지부터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연준 의장이 이제 교체되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무언가의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파월 의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을 지키는 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 시스템에 대한 선을 넘지 않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QE, QT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이 시스템을 막아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QT와 QE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제 네. 실질적으로 금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리를 인하시키더라도 이게 빠지면은 왜 금리 인하가 됐지만 왜 이런 지수들은 떨어질까라는 분이 많으신데 결국에는 QT를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QT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 연준에서 자금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이 자금이 시장에 유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QT가 계속 진행돼 버리면 결국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개념이고 QE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준이 MBS라든지 이렇게 미국 채권들을 사면서 새로운 자금을 사면서 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그 자금들이 시장에 퍼지면 그게 또 유동성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또 이렇게 변동성이 또 쉽게 말씀드리면 상승이 되는 구간인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입니다. 인하가 되면서 그리고 10년물 이제 미국 채권 10년물이 올라가면 또 이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또 우리 위험자산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그림도 안정되고요. 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QT가 속도가 둔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렇게 알트가 빠지더라도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공격적인 그런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자산 이렇게 수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런 상황이 오면요. 사실
상승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오. 우리 개미들이 잡질 못할 속도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빨리 파악하시고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내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랑 완전히 조금 다른 무언가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금리도 네, 인하를 맞습니다. 한다라고 하고 양적 완화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뭐 비둘기식 발언을 하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이제 파월 의장님께서 뭐 비둘기식 발언을 하시는데 큐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속도를 늦추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큐티까지 속도를 둔화시키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체크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1번 시나리오 우리가 가장 바라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는 상승 속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잡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놓은 사람만이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 전에 대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 드신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께서 그때그때 실시간 상황에 맞는 전략들 세워주고 있으시니까요. 전문가님을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꼭 10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좀 불확실한 거, 뭔가 애매하고 답답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데 두 번째 시나리오가 딱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장이죠. 그쵸? 정확합니다. 지금 시장입니다. 이 연준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비둘기식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내가 들고 있는 코인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 연준 의장이 이제 QT 지속적인 가속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금들이 시장이 풀리는 자금들이 좀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이렇게 좀 묶어두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시장은 반대로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털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겉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네. 속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QT, QE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긴축 완화 뭐 이런 내용들인데 쉽게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QT는 그냥 돈을 축소, 그다음에 이제 QE는 돈을 완화시키고 돈을 이제 확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럴 때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손절이 필수입니다. 일단 현금 비중을 많이 들고 있고 분할 대응,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분할 대응이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데 좋습니다. 물론 수익도 많이 절감되지만 그래도 이 리스크,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만 잘 관리가 되더라도 사실 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는 지금은 아직까지 이번 시나리오가 가장 이게 현재 맞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이라든지 분할로 대응하는 거를 제가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조금 가장 불안함을 가지는 포인트가 여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지금 맞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된 케빈 워시가 네. 사실 금리는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QT를 진행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여기에 반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페이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내용도 들고 왔는데 지금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이 올라가면 여섯 번째 의장이 됩니다. 첫 번째가 제가 아는 거는 이제 폴커 의장님이시고 두 번째가 이제 그리스펀 의장님, 세 번째가 이제 버랭키 의장님이었나? 버랭키 의장님,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작년에 미국 재무장관을 했던 옐런 이제 의장이었고 다섯 번째가 연준인데 약간 이제 케빈 워시라는 분은 이제 폴커 의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오일 쇼크랑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런 임금의 대폭 상승 때문에 엄청나게 미국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은 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와. 인플레 킬러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를 잡았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시스템을 지키면서 이제 QE와 QT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네. 케빈 워시는 좀 매파적인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상이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이 지금 이제 오경의 이런 빚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이 이 경제 시스템은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가도 문제가 생기고 그쵸. 이렇게 가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이 QT를 계속 이제 이렇게 가속화시켜 버리면 기업이라든지 가게라든지 금융권이 무너져 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케빈 워시가 매파적인 인물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이렇게 자금 달러를 좀 풀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파적으로 만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그리고 제가 어제 내일 코인에 말씀을 드렸지만 MBS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QE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케빈 허쉬가 큐티 쪽으로 조금 가깝게 진행할 네, 수 맞습니다. 있다. 이렇게 시장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하방 압력을 받은 거지만 앞으로 조금 멀리 내다봤을 때는 이 케빈 허쉬마저도 Q2로 넘어갈 가능성까지도 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오프닝 네. 이슈를 통해서 케빈 허쉬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봤었는데 그때 케빈 허쉬는 매파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엄밀히 얘기하면 실용주의자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런 전후 상황을 다 따져보면서 정책적인 결과를 조금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만큼 큐티를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단언하기보다는 조금 유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별로 시나리오를 어떻게 조금 설정을 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통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별로 우리가 또 대비 전략까지도 좀 철저하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관망이 조금 답일까요? 지금은 좀 빠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제 우리 그 달러 기준에서는 68K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거 아하. 머릿속에 둬야 되는 부분이고. 네. 지금 당장적으로 어제도 이제 상승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점인구다, 지금 사야 된다. 이런 성급한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기준점을 정하게 맞습니다. 일단 68K 정도가 빠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변동성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은 변동성을 만드는 거라서 우리가 이 시장이 방향은 우리가 예측이 힘들지만 변동성은 커질 거기 때문에 급한 마음보다는 떨어지면 결국에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사실 그 물량을 누가 받아줬냐면 거래소들과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 받아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비트코인 시장은 뭐 여러 가지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물량을 받아준다. 그래서 바닥 정말 무너지 크게 이제 이 시장이 끝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대응 능력이 수익을 만든다라고 만들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먼저 진입을 하신 분들이 큰 수익을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손절 잘하시고 분할 대응 잘하시는 분들이 살아남는 자들이 결국에는 수익을 만들 것이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중에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연준 의장이 바뀌면 10년물 이제 그 금리가 이제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을 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 자산 쪽으로 자금을 이제 그 갑작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세 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을 잘하는 사람들만 돈을 법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할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무언가의 라인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설정해 놓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라인들마저도 68K로 잡아놓는데 나머지는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더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귀금속 얘기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공행진을 하면서 랠리가 조금 멈추기만을 우리 시장은 바래왔었는데요. 지금은 그러면 어느 수준에 조금 와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금이 이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이 올라갔다라는 건 안전자산 자금들이 몰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위험자산군으로 자금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퍼즐을 맞춘다면 사실 지금 뭐 금리 인하와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의장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네. 다 타이밍이 사실 뭐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리겠다. 그리고 그 케빈 워시는 또 친 비트코인주의자라고 이렇게 또 자기가 발언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장만 이제 조정을 줬고 한번 이 변동성을 주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좀 모으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금의 질주가 조금은 멈춘 듯한 모습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차례를 잘 기다려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차례가 올 타이밍이 되는 것 같기는 하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다면 실시간 차트도 같이 보면서 시장 안에서의 시그널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조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트코인 제가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을 보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이 주봉 날봉 또 습관 나오네. 큰일 났네. 날봉 일단 제가 괜찮습니다. 주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속적으로 이 라인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우리가 뭔가 이 라인까지는 빠진다. 하지만 이 라인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이 라인을 이탈해버리면 사실 이때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물량, 실망 매물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실망 매물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이 라인을
지키면 충분히 반등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제가 새벽마다 비트코인 지선을 보고 있는데 76K 선, 76K 그다음에 우리 위쪽에서 무너졌을 때도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86K입니다. 좋네요. 딱 6 들어가니까 여기 좋네요. 그다음에 94K였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이제 강한 저항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76K를 돌파할 때까지는 가벼운 미드캡 종목 위주로 우리가 매수 매도하는 부분이고 이제 86K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밑에 샀던 메이저 코인들은 한번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가장 내 포트폴리오 만드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번 시나리오라도 3번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휩소라든지 이런 그 스캠식 움직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몇 번을 두드리는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 여기서 반등 나올 건데 너가 지금 오버하는 거 아니야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차트를 보면서 한 가지 이제 느낀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EMA를 추가하면 이게 네. EMA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자, 보시고 이게 이제 일봉인데 주봉을 보시면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주황 색깔 선이 이제 51선입니다. 근데 이제 21선, 20주 MA랑 이제 50주 MA가 지금 겹치면서 데드 크로스 현상이 됐잖아요. 네. 여기 대이고 무너졌습니다. 이러면 평균적으로 200 MA까지 주 MA 빠집니다. 네, 이 공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는 200주 MA까지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히든 종목, 그 간신 종목을 두고 온 거는 이제 레이어 제로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어떤 섹터냐면 사실 코인끼리 브릿지를 해주는 그런 코인이에요. 사실 최근에 이제 많은 코인들이 상장이 되고 많은 섹터가 발생이 되면서 한 번 정도는 각광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두고 왔고, 지금 이제 지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뭐 바로 상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미친 듯 상승 주면서 이렇게 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지금 뭐 놀면서 그런데 먹고 레이어 있겠죠. 제로가 최근에도 한번 슈팅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슈팅 나왔었으면 다시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닐까요? 리테스트를 보는 거죠. 아까 우리 그 앵커님 말씀 잘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MFI 지수라든지 특히 MFI 지수가 지금 50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락이 나왔지만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좀 잘 안 보이네요. 보시면은 이게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 OBV가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떨어지면 지더라도 OBV 차트가 하락하지 않고 지킨다라는 거는 세력들이 물량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이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제 우리가 상승 줬을 때보다 하락했을 때 거래량 적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과매수 구간을 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슈팅이 뭐 그랜드 슬램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간단하게 우리가 5에서 10% 정도 좀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밑쪽에 이렇게 그 아래쪽 봉에 이게 그 이제 우리 뭐라 부르죠? 이거 꼬리표. 네. 네네. 음표, 꼬리표가 많이 다는 코인들은 웬만하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이 역시도 이제 꼬리표 많기 때문에 가득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서 손절과 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런 코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1,550원에 손절가를 지정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레이어 제로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는 포인트를 가장 유념하셔야겠죠.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